이정우가 지난 경기에서 3루타를 기록한 것보다 더 감동적인 장면은 밀워키 관점에서 큰 위기가 아닐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좌완 에이스 불펜 투수가 마운드에 서 있을 때 좌타자 이정우가 타석에 들어선 순간 코칭 스태프가 타임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계산된 전략으로 등판시킨 것이었기에 굳이 왜 이 상황에서 이정우가 타석에 들어섰을 때 마운드에 올린 것인지 의문이었습니다. 이정우의 좌완 상대 타율이 상당히 우수했기 때문이었죠. 게다가 야스트렘스키 같은 좌타자에게도 안타를 허용하고 주자를 보낸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밀워키의 작전 타임이 이정우에게는 오히려 더 유리한 기회가 되어 성과를 냈습니다. 이정우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매우 밝은 표정으로 응했는데요. 안타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해서 조급한 마음은 크게 없었고 작년에는 자신의 타격 자체에서만 문제점을 찾으려 했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고 자신을 믿고 그저 타석에 들어간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타구가 떠오르지 않은 것도 과도한 힘이 들어가는 탓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조금 더 가볍게 치자는 생각으로 접근했던 것이 좋은 타구로 이어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밀워키 선발 투수를 상대했을 때 최근 타이밍이 약간 앞으로 당겨진 것 같았고 이를 조절한 덕분에 세 번째 타석에서는 제대로 맞았고 네 번째에서는 질 좋은 타구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정우가 타석에 들어설 때 키움 시절 사용하던 응원가가 오라클 파크 전체에 울려 퍼졌고 이정우 본인도 만족스러워하고 팬들도 색다른 경험에 즐거워하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구단이 그렇게 배려해준 것에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승률 0.650으로 메이저리그 전체 승률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위와는 단 한 경기 차이일 뿐입니다. 여기에 샌프란시스코는 원정 경기를 마치고 돌아온 상황이며 앞으로 7경기는 홈에서 진행되는 만큼 더 높은 승률을 기대해 볼 만합니다. 아쉬운 점은 팀 타율인데 경기를 관전하다 보면 이정우 외에는 진정으로 기대감을 주는 선수가 딱 2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야스트렘스키와 피츠제럴드입니다. 야스트렘스키는 플래툰 시스템이 적용되다 보니 오늘처럼 좌투수가 등판할 때는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면 9번 타자 피츠제럴드만 남게 되네요. 타율을 살펴보면 얼마나 충격적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1번 라모스 .21, 2번 아다메스 .194, 4번 체프먼 .231, 5번 플로레스 .226, 6번 마토스 .217, 7번 비아 .250, 8번 베일리, 169로 평균 타율이 .207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승률이 .650을 넘는다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정우를 더욱 열광적으로 응원하는 것이죠. 이정우는 팀 내에서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타율 329로 팀 내 1위, 득점 1위, 최다 안타 1위, OPS 1위, 2루타 1위를 기록 중입니다. 동료들의 지원이 부족하다 보니 리그 득점 1위를 노렸었는데 점차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팀 승률이 좋으니 동료들을 비판하기보다는 힘을 내주길 응원합니다. 이정우가 상대할 밀워키 투수는 연봉 30억이 채 안 되는 퀸타나입니다. 이 선수는 좌완 투수인데 89년생으로 나이가 꽤 있습니다. 파워로 압도하는 투수가 아니라 타자의 타이밍을 빼앗는 스타일입니다. 통산 성적은 2승에 가까운 승률을 보이면서도 3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으니 분명 만만치 않은 투수입니다. 최근 몇 년간은 기복기 심했지만 현재까지는 2경기 동안 놀라울 정도로 호투를 펼쳤습니다. 12이닝 이상을 던지면서 단 1실점만 했을 뿐입니다. 오늘만큼은 정말 예측이 어렵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타선이 어떨지도 알 수 없고 퀸타나의 투구도 예측 불가능하며 샌프란시스코의 강속구 투수 웹도 어떤 활약을 보일지 모릅니다. 경기 전부터 샌프란시스코 타선이 싱커를 상당히 잘 공략한다고 했고 이정우도 싱커에 강하고 좌투수에게 더 좋은 성적을 내는 편이라 어쨌든 이정우의 개인 기록이 상승하는 것을 주목할 점으로 삼고 응원했는데 이정우는 2회에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제대로 맞지 못한 뜬공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샌프란시스코 웹이 다소 불안정한 수비로 인해 동료들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3실점을 허용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정우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3회 투아웃 1.3루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방, 단타라도 나온다면 추격하거나 동점을 만들 수도 있는 찬스였습니다. 이정우가 등장하자 분위기는 고조되었습니다. 정우리, 응원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정말 감동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지만 아쉽게도 이정우는 삼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퀸타나를 공략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었습니다. 보기에는 단순히 91마일 직구가 스트라이크 존 중앙으로 들어오는데도
그저 지켜보기만 하기도 했고, 이번 타석에서는 존을 많이 벗어난 슬라이더에도 방망이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경기는 예측이 어려웠는데 정말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투수 웹이 6회 마운드에 올랐지만 아웃 카운트를 단 하나도 잡지 못한 채 교체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싶을 정도로 웹은 5이닝 5실점을 당했고, 이후 등판한 불펜은 솔로 홈런까지 허용하면서 경기를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투구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1루수가 어이없게도 베이스를 밟지 않고 캐치를 하는 바람에 공수교대가 이루어져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주자가 늘어버렸고, 결국 정신적으로 흔들렸죠. 여기에 다음으로 교체 투입된 불펜 투수도 투런 홈런을 맞으면서 7회까지 11실점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올 시즌 샌프란시스코의 최악의 경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정우가 3회에 좋은 타격을 보여줬다면 경기 흐름이 달라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정우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야구는 이정우 한 명으로만 진행하는 경기가 아니니까요. 5타자도 오늘은 4타수 무안타를 기록했습니다. 다저스도 11실점했어요. 오타니는 타율이 어느새 .160까지 하락했습니다. 무키 배츠는 더 심각해서 .231입니다. 이정우가 이런 말을 했죠. 8타수 무안타 정도로는 타자가 흔들리는 경우는 드물다 라고 했습니다. 아다메스를 보세요. .190대를 치고 있으면서도 벤치에서 밝게 웃고 있는 모습을요. 오늘은 샌프란시스코의 홈 경기였지만 이정우의 날은 아니었습니다. 팀도 대패했고 이정우도 4타수 무안타의 원볼 넷 1득점이 전부였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우선 샌프란시스코의 수비 불안정으로 인해 발생한 참사였습니다. 선수들도 집중력을 유지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플로레스가 특이하게도 혼자서 3안타를 기록하고 팀이 8안타를 쳤지만 이정우가 퀸타나에게 고전하면서 오늘은 운이 따르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이정우가 9회 말에 부진한 불펜 투수가 등판하면서 욕심을 부린 것 같은데 초구에 스윙하면서 뜬공으로 아웃되었습니다. 이정우는 정말 팬들에게 감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정우가 부진한 상황인 9회 말 투아웃에 주자가 2명이나 출루해 있었는데 이미 패배가 확정적인 상황에서도 팬들이 이정우를 외치며 한 방을 보여달라고 응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정말 이정우에게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겠네요. 이정우는 기복 있는 모습으로 휴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중계진도 강조했듯이 이정우의 체력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팀 자체가 휴식 없이 12경기째 소화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최장 24경기까지 연속으로 치른 적도 있었고 최근에는 조정해서 최장 20경기로 제한했다고 합니다. 이정우가 인터뷰를 통해 체력 문제 없이 자신감이 있다고 했었지만 오늘은 아쉬운 결과로 끝났습니다. 이정우는 득점 하나만 추가해 20득점을 기록하며 공동 7위에 올랐고 1위와는 4개 차이입니다. 그리고 타율은 안타깝게도 급격히 하락하여 .318이 되었습니다. 명문 구단과의 대결이 아니라서 응원의 열기가 떨어지는 걸까요? 류현진을 응원할 때부터 밀워키는 항상 찜찜한 느낌이었습니다. 내일은 에이스 간의 맞대결입니다. 이정우에게도 쉽지 않은 투수와의 대결이 예상되는데 그저 잘 휴식하고 좋은 컨디션으로 좋은 경기를 펼치길 응원하겠습니다. 다소 길어졌지만 이정우 응원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